안녕하세요. 와인이 맛있어지는 시간 포도파츠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연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해를 보러 갔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매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호미곶을 가곤 했던 기억 때문이라서 그런지 저는 매해 해를 보러 갑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예 못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가야지 하고 보러 갔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행여나 해가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해가 잘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손톱만한 그 사이즈의 해가 올라오는데 어찌나 빨리 올라오는지 또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해가 온전히 떴을 때는 소원도 빌었습니다. 새해를 보는 묘미죠. 여러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이렇게 2023년 처음 시작하는 포도팟 팟캐스트도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해를 꺼내는 이유는요. 사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밝을 때 축하하려고 펑 하고 터트리는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마시는 와인, 바로 샴페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인류는 언제부터 샴페인을 기쁜 날, 축하하는 날에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 시초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 중심에는 클로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인데요. 소로마 제국이 거의 멸망하고 있었던 당시 게르만족 중에서도 가장 힘센 프랑크족이 있었습니다. 부족장이었던 클로비스가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프랑크 왕국으로 통합을 했던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그 혼란기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만든 셈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가 마셨던 와인이 바로 샴페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무언가 축하할 날인 결혼식, 크리스마스, 새해, 졸업식 등에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그가 마셨던 와인은 저희가 생각하는 샴페인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샴페인이라고 하면은 철사로 감아진 그 코르크를 열었을 때 넘쳐 흐르는 버블이 가득한 와인이거나 가끔 이제 와인샵에 가면은 주황색 비닐로 랩핑되어 있는 크리스탈 샴페인처럼 되게 럭셔리한 이미지를 떠오르잖아요. 그때 당시의 샴페인은 버블도 없었습니다. 사실 버블이 생겨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5세기 때는 그럴 만한 기술력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버블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초의 발견은 기껏해야 15세기에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상파뉴 지역 수도승이었던 돈페리뇽이 처음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페리뇽이라는 샴페인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오빌레 마을의 수도승이었던 그가 포도로 발효제를 만드는데 전문가였다고 해요. 그가 어느 날 발효주를 보관하는 지하 창고에 갔더니 와인병들이 다 터지더래요. 추운 겨울에 잠자코 있었던 효모들이 봄, 여름에 따뜻해지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기포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후 그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샴페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문서화된 기록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최초로 샴페인을 만들었다든지 프랑스 남부에서 탄생했다든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정답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가 마신 샴페인은 우리가 지금 아는 와인이 아닌데도 왜 샴페인이라고 불렸을까요? 그가 당시 있었던 곳이 바로 프랑스 북부 상파뉴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만 만드는 것이 샴페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가 마신 와인이 샴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상파뉴는 왕들의 도시입니다. 상파뉴 지역의 가장 큰 마을이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랭스가 바로 클로비스 왕이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죠. 랭스 시내에 가보면은 대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프랑스 출장 갈 때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그 앞에는 클로비스 왕이 세례를 받는 동상도 볼 수 있습니다. 상파뉴 지역에 가면은 물론
샴페인 하우스에 가는 것도 좋지만 꼭 랭스 대성당을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존자들이 축배를 들기 위해 마신 와인 또한 샴페인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샴페인은 무언가를 축하할 때 마시는 와인이라는 이미지를 지금까지 구축하게 된 거죠. 저 또한 단순히 샴페인을 마시는 이유가 버블도 있고 또 와인 하면 프랑스니까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꽤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날에 사람들이 찾는 이 샴페인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희소성이겠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북부 샴파뉴 지역에서만 만드는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와인 강대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모두 샴페인이라는 이름하에 그 어떤 스파클링 와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쌍파뉴와 멀지 않는 와인 산지로 유명한 샤블리에서도요. 또 다른 큰 이유는 바로 퀄리티겠죠. 물론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맛없는 샴페인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와인이 샴페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포도 품종도 제한되어 있고요. 숙성 기간도 미니멈 15개월이나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출시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을 맞추게 되죠. 물론 더 길게 숙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와인을 만들고 1년 넘게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나타내는 특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만든 와인인데 당연히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와인이 바로 샴페인입니다. 자꾸 샴페인 이야기를 하니까 마시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와인이 맛있어지는 시간 포도파츠입니다. 샴페인 하나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니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으면 하며 모두 주말에 맛있는 와인을 드시길 바랍니다. 무슨 와인 마실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모르신다면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겨울 시즌에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을 조금 더 찾으실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얼죽화, 얼어 죽어도 나는 화이트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레드 와인은 조금 더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레드 와인을 만들 때 수확 후에 바로 양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확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포도를 말려서 양조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에피소드 때 들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말린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이겠지만 레드 와인도 있다는 점. 왜 우리는 말린 포도로 와인을 만들게 되었을까? 그럼 그 종류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제가 다음 회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요. 와인이 맛있어지는 시간 포도파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